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저희가 칭해봤는데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선배님 후배님 사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혜진이 형 그럽니다. 선후배가 아니고 형 동생입니다. 조혜님 잠깐 왼쪽으로만 예. 조금만 더 살짝 예. 됐습니다. 예. 네. 자,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모두 이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가지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 현판은 오늘 제가 한번 보면서 놀랬던 게 이렇게 기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 숨이 찹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그 민중기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 측이 조율해가지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먼저 최혜병 특검 쪽에 하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네. 연루된 사건들이 매우 많다. 네. 뭐 이런 거는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께서 네. 그런 경로를 하게 되었던 네. 배경이 뭐냐. 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중에 핵심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사건. 이게 이제 결국 이 사건의 전체의 가장 관통한 핵심 아니냐.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게 먼저 소환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들이 뭐 원래 할 때 중복적이다. 뭐 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점에서 보면 특검 간에 이제 업무 조율이 되고 네.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조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 여사 특검도 그렇고 해서 혹시 이제 신병 확보에 먼저 특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쟁적으로 좀 진행될 수가 있다 하는 우려가 좀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예, 뭐 모든 사건마다 그렇고 특히 그 계엄 이후에 네. 여러 혼선이 빚어졌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네. 때문이었거든요. 내란죄는 법상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데 네. 검찰이 제일 먼저 뛰어들고 그렇죠. 공수처 뛰어들고 네. 뛰어들어 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자료 확보하는 거, 네. 압수수색 먼저 들어가는 거, 네. 영장 먼저 발부받는 네. 거, 그다음에 신병 확보하는 거, 네. 우리가 먼저 구속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도 생기고 좀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불법, 편법 이야기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면은 특검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네. 그런 무리한 수사는 없지 않겠는가 네. 조율해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병 특검이 먼저 하게 된다면은 그건 비교적 단일 사건인데다가 또 다른 우리 민중기 네, 특검이 갖고 있는 혐의 사실들하고 비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그 민중기 특검이 뭐 16가지나 네,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9시냐 10시냐 출석 시간 방법 등을 놓고 특검과 줄다리기를 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5일이죠. 오전 9시까지 나오라는 특검 요구 일단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시까지 간다고 했다가 이제 특검이 거부한 상태가 되니까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러시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변호인들도 보니까 네. 당혹스러운 것 같아. 아니 9시면 9시고 10시면 10시지. 네. 9시에 오겠다고 특검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또 9시 20분 10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참 변호인들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게 너무 법을 존중하거나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 뭐랄까 참 이 기본 일반 시민으로서조차도 이게 무자격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태도 이걸 좀 의심하게 하는 이런 네. 태도 아니냐 싶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 주장이 있더라도 네. 그건 당당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신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특검 측이 5일 그 9시 2차 소환 일정을 못 박으면서 더 이상 조율 없다. 불응하면은 형사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체포영장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받아들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일단 기본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특검에서 소환 그 통보도 안 네.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법원이 기각해버렸는데 이번에는 1일로 정했다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3일로 3일에 참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해주고 5일이 그다음 또 됐죠. 5일로 네. 이렇게 해줬는데 불응한다 하면은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참 어쨌든 전직 검사들이잖아요. 네. 네. 전직 검사들끼리 이게 뭐 신경전인지 기싸움인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네. 물론 이제 9시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1, 20분 불가피하게 정말 네, 네, 불가피하게 늦는다면 그거는 그 특검이 그런까지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가지고 기싸움하면 안 네, 되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단문 1, 20분이라도 내 주도로 뭘 하고 싶다. 특검이 하는 대로 내 100%는 못 따라간다. 이런 거면은 뭐 기싸움 치고 너무 째째한 기싸움이 돼가지고 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9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면은 예. 최소한 8시 50분까지 아니, 가 있게 되고 아니면 한 8시 반까지 가서 그냥 조만조만 네, 기다리는데 네, 네. 그거를 9시까지는 가긴 가는데 한 1, 20분 늦을 수도 있어. 이거 그렇다고 조사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식적인 거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네. 사건으로 유명세를 네, 얻은 네. 분이고 또 거악을 척결한다고 네. 해서 이 칼을 엄청 세게 네. 휘두르던 분 아닙니까? 네. 본인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최소한 자기도 그래도 기본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아까 째째하다는 말씀, 그 째째를 훨씬 넘어서는 이거는 전 진짜 좀 기본으로 의심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태도가. 근데 저는 그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정원석 특검, 뭐 민중기 예. 나중에 뭐 저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분들도 똑같이 수사는 수사로 해야지 네. 무슨 기싸움 뭐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은석 특검이 뭐 과거 검사 시절에 그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내가지고 예. 약간 그런 이 수사 기법에는 좀 밝은 분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내란 특검팀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제는 특검팀이 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근데 보도된 바를 종합하면은 서명이 없이 공개된 계엄 선포문에 뒤늦게 이제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장관 서명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문제되지 않겠냐는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라서 다시 폐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오전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나도 몰랐다. 나는 계엄을 말렸다라고 했던 그 진술이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네. 증거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서명까지 했었다. 이거는 내란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네. 자기가 동의를 했고 네. 심지어는 그 국무위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것까지도 자기가 네.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서명한 셈이 될 텐데 네. 그거를 몰랐다고 계속 발뺌하고 자기는 반대했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심지어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되려고 네. 했던 대선 후보에 나서려고 했던 이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 용서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금방 밝혀지기를 왜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몰랐고 말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엇갈리는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만약에 한 총리께서 대통령 그 계엄 선포 때 찬성을 했더라면은 네. 나중에 빼달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네, 네. 서명 부서는 이제 부서, 네, 해야 부서 다 이제 사고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그 사고를 하는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줘놓고 빼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약 찬성했더라면 네. 빼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빼달라고 한 거 보고 저는 반대했던 게 맞은 거 아닌가. 반대했던 건 맞는 아니죠. 것 왜냐하면 네. 서명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빼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그걸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사후적으로 이걸 보완해 놓으려고 했던 것에 동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불법적 인식을 하고 그 문서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불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죠. 좀 반대의 경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했으면은 빼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무회의의 석상에 발언들이 다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다 나올 텐데 그때 뭐 동료 국무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다 알려질 거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전혀 이렇게 규명하기 불가능하다 하면은 사후에 부서한 거 다시 빼달라고 한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유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본인의 발언과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 버리면은 부서는 뭐 별로 그거 가지고 뭐 유추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지금 특검이 이제 외환죄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의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이제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드론 사령관도 뭐 소환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저도 보도만 본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 북한의 이제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러 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규탄하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그 이제 우리 이재명 그 당시에 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연평도 근처에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메모까지 다 나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북한군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노상훈 말이에요. 수첩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소설인가 싶었지만 이제 보니까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근거 없이 그냥 소환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외환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엽니다. 벌써 이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야당의 평가 먼저 여쭤봅니다. 워낙 염려가 많았습니다. 불안했고 경계심이 강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은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건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인사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 또 대외 관계 또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등등 이 당정대가 대통령 이제 지휘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은 당초에 거의 뭐 패닉 비슷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대통령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염려에 비하면은 낫지만 여전히 그 의구심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 염려가 남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정도로 그 안정된 그런 건 아니라서 뭐 잘 하시기를 바라지만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평가하기 좀 못합니다만은 했던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달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잘하고 계시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뭐 김 의원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했으니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국이 오는 9월 3일 이제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로 이제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세 협상 등등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이제 G7 정상회의 갔다가 근데 이제 못 만나고 돌아왔고 나토 정상회담도 뭐 생각이 있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못 갔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가는 상황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보도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것은 7월 말 얘기도 나오긴 예,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외통위 외통위 간사기 때문에 네.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뭐 정상 간의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아무리 늦어도 하여튼 8월 초 네. 이전에는 이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네. 을 포함해서 관세 협상의 큰 줄기를 네.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방면으로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일단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이다라고 네, 네.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에도 윤석열 정부 때는 워낙 사실은 필요 없이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네. 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적절한 시점에서 네. 뭐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무엇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네네. 미국과의 네네. 협상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9월 중국 전승절 초청 응하는 거는 별 근데 문제가 지금 없겠죠? 이제 9월이면은 사실은 8.15 직후기 때문에요. 일정상 굉장히 빠듯하고 9월 초면은 우리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네.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네.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각종 산적한 그런 법안들이나 예산 처리에 좀 집중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중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 이런 네. 부분들은 에이펙 10월 말에 있는 네. 에이펙 그리고 9월 말에 있는 고전에 네. 유엔 총회 네. 등 여러 또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도 외통위 계시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외통위 안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만나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어떤 행태든지 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시 주석하고 회담을 하더라도 저는 전성절 초청 형식에 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또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1대1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경축 일에 그냥 축하 그렇죠. 사절 비슷하게 가서 네. 그 계기에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는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 대등한 정상회담에 비하면 우리 외교적 그 위상이 조금 좀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 유일하게 갔다가 갔었죠. 예. 이상했거든요. 그랬구나. 전성절 자체는 네.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네. 일본한테 이기고 예, 예. 뭐그 파시스트 이긴 거 그거 있지만은 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우방들만 다 와 그렇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큰 나라는 푸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금 고만고만한 네. 그 사회주의 아하. 국가들만 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전성절 축하하러 간 기회 만나기보다 네. 그냥 당당하게 1대1로 만나시는 다른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국가 봅니다. 간의 이제 외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사단 파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총리 등 네. 핵심 관계자들도 또 갈 수도 있는 여러 또 채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다음입니다. 17개 부처